송원대TV 시작합니다. 어제 있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과를 놓고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면서 이 대국민 사과가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쇼였다. 감성에 호소하는 쇼였다. 남편에 사과한 것이 아니냐. 또 의혹을 더 부풀리기만 했다. 구체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비판들처럼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냐, 어느 쪽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감. 사과라는 것은 정말 신속하게 즉시해야 되는 것이 좀 반성에 또 진정성 있는 부분인데 좀 늦어졌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제의 사과는 진정성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먼저 사과를 하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그 표정이나 의상,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단아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 사과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본인이 나오는 만큼 본인은 나와서 육성으로 자신의 감성적인 부분,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선대위에서 준비한 자료, 각종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자료로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 해명 자료까지를 포함해서 사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일리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어떤 일이 생긴 즉시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명을 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겠다까지가 충분히 이야기가 될 때 이게 설득력을 가지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라는 부분을 뺀다면 어제의 사과는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졌다. 특히 김건희 씨가 자신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육성으로 남편에 대한 자기의 소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기의 소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자신은 욕을 먹더라도, 자신에게 비판을 하더라도 남편인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 그 마음만은 접지 말아달라라고 호소를 한 것이 감성적인 접근.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친하지도 않고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자신의 사업을 해온, 자신의 일을 해온 입장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대선 후보의 부인이 이렇게 또 직접 사과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이렇게 언론 앞에 서니까 자신이 담당할 몫은 이제 감성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각종 의혹 부분, 11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준비를 한 것이죠. 그렇게 분리해서 사과를 총체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도 잘 기획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의 그 감성적인 자신의 솔직한 입장, 그 부분도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사과를 한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김건희 씨 본인이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굉장히 두려움도 있을 때고, 자신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거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일찍부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설득을 했고, 윤석열 후보 자신은,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게 미진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가 좀 미진했다,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 자신은 이 사과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자신이 사과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뒷얘기입니다. 어제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김건희 씨가 굉장히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진정성 있게
언론 앞에서 대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건희 씨가 앞으로 선거 기간 또는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또 선거 기간 내내 성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원을 꼭 필요한 부분 정도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러 나선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보여준 그 기자회견에서의 자기 표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봤고요.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은 그 뭐 11가지 의혹을 구체적으로 하나둘 살펴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로워져 있는 우리 사회적 기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과가 필요했다라는 대목이고요. 저도 김건희 씨 이 논란이 있는 당시부터 송원재 TV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입장에서 김건희 씨의 그 사과를 지켜보면서 좀 착잡한 분위기, 또 그것을 지켜보는 윤석열 후보의 마음, 심정, 어젯밤에 윤석열 부부가 어떤 밤을 보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또 이 부분이 불거지게 되면 선거판에서 그 데미지는 더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과로 좀 미진했지만 또 그대로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은 이제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이었고 또 당내 경선이었고 그건 제쳐두더라도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금 2달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2달 가까이가 흘렀는데 뭘 하나 뾰족하게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지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뾰족하게 해놓은 것 없이 계속해서 판단의 실수, 착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실수가 거의 비슷한 성격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이게 만약 한 달 더 이런 일들이, 이런 실수가 되풀이된다면, 잘못 판단하는 것이 생긴다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실수를 되풀이했느냐? 되돌아보면 선대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한 달 가까이 김종인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선대위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갈등을 빚었지? 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이었다면, 이렇게 해결될 부분이었다면 결국 김종인, 이준석 모두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결될 부분이었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도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위원장으로 빨리 앉혀야 한다. 그 다음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형태로든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갈등을 겪다가 아무런 별 대안 없이 다시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선대위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대위 결성이 김종인 위원장을 두고 6명의 본부장 체제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주일 뒤에 다시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또 2주일을 허비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김종인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총괄을 맡도록 하는 이런 조정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뛰쳐나가는 이런 좀 무책임한 행동도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씨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부 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는 후보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또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후보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일의 성격, 전체 의혹, 논란이 되는 것을 보건대
이것은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힘들다. 이걸 덮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이건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주일이 지난 다음 사과를 어제 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2주일이나 허비했지? 이렇게 될 거였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겪었을 그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거판에서 정말 내키지 않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 얼마나 많고 또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의 부분도 시간을 허비했고 김건희의 부분도 시간을 허비했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허비한 거에 못지않은 이득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 고뇌 속에서 뭔가 준비되고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지금 보니까 다른 대책 없이 그냥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점이 아쉽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김건희 씨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책임감 없이 많은 비난과 비판을 늘어놓습니다. 김종인을 버려야 한다, 이준석을 버려야 한다, 안고 가야 된다. 많은 비판,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정치인은 달라야 합니다. 정치인은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책임 있게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을 버린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김건희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정치인이 다른 부분이죠. 언론인은 무슨 말이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책임 있게 대책을 내놓고 방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죠.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실수가 이제 앞으로 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죠.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른 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관련된 그 많은 비리들에 대해서 모두 무조건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자신은 비천한 집안 출신이어서 앞으로 비리가 더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터져 나오는 비리에 대해서도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과로 모든 걸 뚫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후보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쯤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싸움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또 나아갑니다. 자신의 공약도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기본소득도 국민의 뜻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약도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 주변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공약으로서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토론을 하자라고 자꾸 재촉을 합니다. 토론하지 않는다고 계속 공격합니다. 공약으로 승부 보겠다는 것입니다. 비리 문제, 자신에 대한 검증 문제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지점에서는 정말 올해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털고 이젠 탄탄하게 공약을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대선은 치열하고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